트랜스젠더란 태어날 때 의사나 부모가 정한 성별과 자신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성별이 다른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태어날 때 남자로 지정되었지만 자신은 여자로 느끼거나 반대로 태어날 때 여자로 지정되었지만 자신은 남성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험은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의 정체성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도전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은 여러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면의 감정이에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는지가 핵심이죠. 또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 기대 같은 외부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과 삶의 방식을 탐색하게 되죠. 많은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서 수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죠. 이는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해요. 또 수술은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기도 하고 신체와 마음이 일치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고 해요. 솔직히 나는 신체와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기분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요즘 성전환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여성의 성기와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요즘 트랜스 여성에게 자궁 이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대적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 중에서 자궁 이식에 성공한 사람은 릴리 엘베가 유일해요. 하지만 그녀는 이식 후 임신을 하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사례는 좀 안타까운 결과로 남았지. 죽음을 무릅쓰고 성별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도 난 느껴졌던 것 같아. 그런데 하리수는 2017년에 방송에서 자신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자궁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해.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지만 1년 이상 입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포기했다고 밝혔어요. 이건 2020년에도 다시 언급했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트랜스 여성의 자궁 이식이 성공한 사례는 릴리 엘베뿐인데 하리수처럼 전문 의사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건 신빙성이 높아 보여. 신체 변화 유지, 호르몬 주사는 성전환 후 신체의 변화 유방 발달, 체모 변화 등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정신적 안정, 호르몬 치료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감정적 안정에도 기여해. 호르몬 주사 중단 시 변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에스트로겐 치료를 중단하면 유방 발달이 멈추고 체중 분포가 변화할 수 있어. 그러나 이미 형성된 신체 구조는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경우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중단하면 체모가 줄어들고 목소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변화 근육량 증가는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어. 결론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중단하면 신체 변화가 멈추거나 일부 되돌아갈 수 있지만 원래 성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으니 참고해. 최근에 성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회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전환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성전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결정 후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신체 변화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 원래 성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기도 해. 최근에 여성으로 성전환한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한 트랜스젠더가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어.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지? 형님은 20년간 네이비실에서 복무한 전직 특수부대 요원으로 최정예 부대인 팀6에서 전투를 치른 막강한 인물이야. 결혼도 하고 아들 둘을 둔 아버지였지.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결국 여성이 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레이저로 수염도 제거했지.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성전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어. 이 이야기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그에 따라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결국 성전환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성별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정말 깊고 개인적인 주제구나 싶어. 그래서 주변의 이해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하리수는 이런 부분에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녀의 말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자궁 이식 후 정상적으로 자리 잡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례는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연구와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만족도는 천차만별이지. 그런데 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한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수술을 할까? 근데 자료를 알아보다 느낀 건 무조건 대부분 사람들이 비용 때문이겠다 생각이 들었어. 태국은 성전환 수술의 세계적 중심지로 전문 의료진이 많고 성공률도 높아요. 게다가 비용이 한국보다 저렴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해요. 태국의 개방적인 문화도 큰 장점인데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트랜스젠더 수술에 대한 비용이 나라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8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 특히 트랜스 남성의 음경 재건술은 더 비싼 편이야. 영국은 좀 다른데
NHS라는 의료보험 덕분에 국공립병원에서는 수술이 무료야. 하지만 대기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음경회음부 반전법만 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원하거나 빨리 하고 싶다면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정도를 내고 사립병원에 가야 해. 음경회음부 피부 반전법이 뭐냐면 이건 성전환 수술 중 하나야. 간단히 말해서 남성으로 성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받는 수술인데 요도와 직장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부를 이식하는 방식이야. 어떻게 진행되냐면 공간 만들기 먼저 요도와 직장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이야. 피부 이식하기, 그 다음에 해면체와 고안의 피부를 그 공간에 이식해. 그러면 음경이 형성되는 거지. 재건하기 이식된 피부를 통해 음경의 기능도 재건하고 보기에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해. 이 수술의 목적은 성별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야. 즉, 원하는 성별의 신체 구조를 갖게 도와주는 거지. 이런 수술은 개인마다 다르고 많은 고민과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게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야. 예전에는 성전환 수술에서 대장이나 팔, 다리의 조직을 이용해서 질이나 음경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감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성적 쾌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수술 전에 있던 성감이 있는 부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수술 후에도 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생겼어. 이게 정말 신기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남성의 경우 귀두에 있는 신경혈관다발을 클리토리스로 변경해. 이렇게 하면 클리토리스에서도 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야. 여성에서 남성으로, 여성의 경우 기존의 클리토리스를 새로 만들어진 음경의 하단과 이어지게 해. 이렇게 하면 음경에서도 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성전환 수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별의 신체를 갖고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돼. 정말 대단한 변화야. 태국은 수술비가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 수술을 받기도 해. 캐나다도 NHS 같은 의료보험이 있어서 국공립병원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대기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사립병원에 가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미국은 주마다 다 달라.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곳은 주법 때문에 의료보험이 보장되는데 공화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곳은 웬만하면 본인 부담이야. 대기업에서 일하면 의료보험으로 수술할 수 있지만 보험이 보장되면 무료에서 500만 원 정도고 100% 본인 부담으로 수술하면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보면 수술비가 정말 다양하고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현재 미국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 그 이유는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겠다고 선언했어. 이는 군대에서의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와 같은 여러 정책을 포함할 수 있어. 사회적 반응, 그의 발언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고 인권 단체들은 이를 차별적인 발언으로 간주했어.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된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고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 트럼프의 발언은 트랜스젠더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이후 정책 변화와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냈어. 이러한 이슈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어. 이런 이유로 트랜스젠더들에게 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회적 압력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크죠. 외국과 한국의 시선 차이도 심한데 서구 국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더 개방적이에요.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해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죠. 법적 보호도 부족해서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심각해요. 결국 트랜스젠더와 비트랜스젠더 간의 이해와 소통은 서로의 경험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이런 대화는 편견을 줄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결국 진정한 포용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성별이 이랬든 저랬든 다 같은 사람 아니냐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